이제 오늘 키네마스터를 이용한 영상 편집하는 거 마무리할 거고요. 다음 주에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사진 촬영 방법을 할 겁니다. 그래야 스마트폰이 좋아지다 보니까 촬영을 누구라도 잘하게 된다고 생각하나 봐요. 나는 카메라 사진 촬영하는 구도를 설정하는 어떤 그런 기능이 없는데도 카메라가 좋아지다 보니까 스마트폰이 좋아지다 보니까 막 찍으면 잘 찍힌다고 생각하니까 내 실력이 좋은 줄 아는데 사실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배워보셨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오늘 깨끗하게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새 옷으로. 그랬더니 막 되게 어색하네요. 이제 우리 키넷마스터 한번 실행해 보시고요. 우리 단톡방에도 제가 몇 가지 좀 올려놔 드렸는데 몇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 파일을 올려드렸어요. 효과음을 어떨 때 사용하는 건지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 테고요. 한번 폴더를 보여드릴게요. 제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라는 건데요. 소리를 들려드리면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런 효과음들입니다. 컴퓨터가 또 벌벌 떠네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가 어제도 몇 개인데 어젠 하루 종일 영상 촬영하고 편집하고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60초에 공개됩니다. 들어보셨죠? 그렇죠?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애들이 환호성 지르는 소리예요. 와우 하는 거. 오리가 꽥 하는 소리. 예. 하늘의 소리 뭐 이런 것 같은데. 이거는 왜 그러죠? 뭐 이거 예전에 누구더라? 그 개그맨 남자분이 이거 배경으로 뭐 나 No. 이런 소리. 와우. 와우. 이런 소리도 있어요. 와우 하는 소리. 이거 많이 들어본 소리. 누가 등장할 때 까꿍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상 편집하시다가 갑자기 애기가 자는 모습을 촬영하다 보니까 애기가 눈을 반짝 뜰 때가 있잖아요. 엉금엉금 기어가다가 아이가 뒤를 딱 돌아볼 때 까꿍 요 효과음 넣어주면 참 좋아요. 예. 그 다음에 뚜뚜르 예전에 그 두근두근 해갖고 그 개그 코너에서 나왔었어요. 예, 남녀 개그맨이 예, 썸 타는 소리죠. 썸 타는 소리. 이거는 뜨억 하는 소리. 많이 들었던 소리예요. 띠링 하는 소리. 슬픔 효과를 내는 그런 BGM으로 많이 쓰이는 거죠. 예. 예를 들어 어떨 때 하냐면요.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떨어뜨린 거야.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럴 때 이 효과음이 딱 나오는 거죠. 아이스크림 떨어진 걸 쳐다보는 효과음. 네, 이런 거. 이건 타이핑 치는 소리. 띠띠띠띠띠. 예, 요런 거를 내주면 재미나게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어제 작업한 거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같이 키넷마스터 한번 들어가서요 보도록 할 거고요.
어제 제가 작업한 내용인데요. 잠깐 한번 먼저 보세요. 이 내용은 뭐냐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그 발전기금을 지원을 받아서 인큐베이팅하는 사업이 있어요. 예, 거기에 이제 작년에도 참여했고 올해도 참여했는데 올해는 막 이 비대면 수업 때문에 쳐가지고 사실 영상을 제대로 제작은 못했습니다만 이건 뭐냐면 이제 그 컴퓨터를 모르는 초보자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금처럼 저처럼 이렇게 나름 성장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저도 컴퓨터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이건 이제 제가 인사말 하는 겁니다. 인사말 하는 건데 녹색 배경에다가 아까 보시면 제 인사말 할 때 배경이 녹색이잖아요. 그렇죠. 이 녹색 배경에다가 제가 이제 혼자서 인사말을 한 거를 편집을 따로 해가지고 녹색 배경을 이제 검정으로 바꿔놔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인사말 들어가는 쪽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이제 20살 청년 시절에 대학에서 컴퓨터를 전공해서 나름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발전했어요 라는 내용을 이제 보여주는 떠드는 내용이고요. 이 녹색 배경이 있던 거를 이제 크로마키 기법으로 투명 처리를 해서 하는 과정을 이따 보여드릴 테고, 그 다음에 이 부분서부터 뭐냐면 이거예요. 이 음악 어디서 많이 들으셨죠? 예전에 김병만 씨가 나올 때 달인을 만나다. 16년간 뭐 어쩌고 저는 33년을 했잖아요. 강의만 33년이고 컴퓨터 한지는 이제 40년 차 돼가는데 그래서 이제 그 배경음악을 넣고 등장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을 보여주는 건데요. 우리 옛날 모습 보여줄 때 어떻게 해요? 뭐 비디오 테이프를 틀어준다든지 하는데 저는 컴퓨터 선생이니까 플로피 디스크를 집어넣는 장면이 나와요. 플로피 디스크. 이렇게 해서 이제 제 옛날 모습을 보여주겠죠. 까꿍 하는 소리. 저 실제 20살 때 사진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컴도사가 되는 과정을 뭐를 배우면 컴도사가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뭐 이런 그림 같은 것도 가져오고 해서 이런 글자도 집어넣고 뭐 메타버스 얘기도 하고 인터넷도 배우고 뭐도 배우고 이렇게 배워가지고 열심히 이제 활동을 한다는 거. 근데 이제 코로나19를 만나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야 되고 예방접종도 필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렇죠? 이렇게 쭉 진행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가 메타버스에서 이제 춤추고 노래 부르는 거로 이제 사람들과 만나기도 하는 장면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쭉 지나가다가 실제 제가 노래 불렀던 그 장면인데요. 그래서 메타버스 얘기도 하고 근데 도대체 얼마나 더 배워야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화산 폭발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머릿속이 막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상들을 인터넷상에서 받아가지고 이거를 또 편집을 다 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또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취득한 자격증 같은 거를 이렇게 쭉 보여주고 이때 이제 타이핑 효과가 들어가요. 실제로 제가 자격증 취득한 게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가 되는데 그런 내용들 뭐 그다음에 뭐 상 받은 거라든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강의도 했다라는 거. 대신에 이금표가 고개를 숙인다고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더 강의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이제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분대로 이제 만드는 건데 보시다시피 13분이 됐어요. 13분.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줄이려니까 너무나도 힘들겠더라고. 3분을 줄여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아까 완성된 영상을 다시 가져와서 영상을 잘랐어요.
그래서 인사하는 소리를 줄일 순 없으니까 아까 이러쿵 저러쿵 하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제가 뭐를 배우고 이런 것들을 시간을 줄였어요. 아까보다 빠르게 지나가게끔 속도 조절하는 거를 또 이따 설명드릴 테고요. 그렇게 해서 10분대로 줄였어요. 10분대로. 규정이 10분대로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어제 이거 하는데 아침 10시에 촬영을 시작해서 뭐하고 편집하는데 저녁 8시쯤 정확히 시간대가 어제 시간을 잠깐 좀 보면은요, 시간이 정확히 안 나와 있네. 예, 제 유튜브 채널에 올리긴 올렸어요. 이 작업을 올렸어요. 아,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강의하는 거하고 사실 이렇게 편집 제작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번에 그 말씀드렸나 모르겠네요. 우리 아이가 교과 동영상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제가 그거를 우리 애 대신 제가 만들어서 학교에다 보내드렸는데 한 7번 정도를 선생님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수정하고 그래서 CD로 제작해서 애 편을 학교로 보내고 이렇게 하기를 한 7번 정도를 해서 선생님도 이제 뭐 불편한 점이 있었겠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수고하셨네요. 요거로 동영상으로 할게요. 라고 이렇게 7번 만에 이제 합의를 봤는데 그런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이 키네마스터를 이용해서 편집하는 것보다는 PC 전문 편집 프로그램을 따로 쓰는 게 있기는 한데 너무나도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키네마스크만의 어떤 그 매력이 있어가지고 요걸 갖고 하게 된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새로 만들기 한번 다시 해볼게요. 새로 만들기 누르시면은 저 상단에 이름을 먼저 입력해주는 과정이 있는데 이름을 입력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금 날짜가 들어가니까 굳이 안 하셔도 되고 나중에 이건 하셔도 되고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틱톡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쇼츠라고 하는 거 짧은 동영상을 만들 때는 세로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 외에는 다 가로로 만드시면 됩니다. 가로로. 예.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을 가져올 때 쉽게 말해서 16대 교 비율로 촬영한 사진이 아니라 4대3 비율로 촬영한 사진 같은 경우에는 16대 9 우리 영상 화면하고 안 맞거든요. 그럴 때 채울 거냐, 자동으로 할 거냐, 맞추기냐 할 건데 대부분 맞추기 하시면 돼요. 이건 알려드릴 테고. 그 다음에 보편적으로 사진을 가져오게 되면 사진이 보여주는 시간은 약 5초. 키네마스터는 4.5초.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를 3초로 줄여놓고 작업이 들어가면은 지금 이후로부터 가져오는 사진은 모두 다 3초간 보여주게 돼요. 이걸 줄이거나 늘릴 수는 있습니다. 기본대로 4.5초를 둘 테고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문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다음 버튼 누르셔서 자, 사진을 한번 가져올 건데요. 이게 이제 제가 어제 만들었던 사진들이에요. 어제 이제 영상을 만들었던 거고 카메라 폴더에서 가져올 거냐 어느 폴더에서 가져올 거냐 하는 건데 여러분들 편하신 폴더 가져오시면 돼요. 어제 뭐 작업을 했더니 이런 폴더들이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제가 이제 핸드폰에서 좀 조정할 거고요. 먼저 최근에 오늘 아침에도 제가 여기를 다녀갔었어요. 저희 집 앞에 공원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책을 읽는 공간이 있습니다. 일반 공원에는 벤치만 있잖아요. 여기 테이블이 있어요. 4명이 넉넉히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 정사각형 테이블이 있고 앞뒤로 의자가 2개씩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모여서 간단하게 담소도 나누고 거기 책을 또 빌려주는 조그만 책방이 있어요. 그래서 책방에서 책을 빌려주는 공간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이제 촬영을 해봤습니다. 자, 요 사진도 가져올 테고 요 사진도 가져올 테고 누르는 순서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편하신 대로 사진을 가져오시면 돼요. 어제 촬영하다가 멈춘 영상도 있네요. 요런 것도 있고 요런 것도 있고 편하신 대로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내림차순이냐 오름차순이냐 사진이 저장된 순서를 나타내는 건데 요거는 오래된 먼저 최근 사진이 먼저 나오게 하는 거고 요거는 옛날 사진이 먼저 나오게 하는 거고 여기에서 요거는 사진만 보는 기능 요거는 동영상만 보는 기능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여기 동영상이 있어서 동영상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이 동영상도 가져와. 사진만 볼 거냐 다 볼 거냐. 그런데 이제 보다 보면 난 사진이 마음에 안 들어 이럴 때가 있어요. 본인의 사진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럴 때는 여기는 상점에 가서 비디오도 있고 다 있어요.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다가 제 얼굴을 집어넣으면 제 얼굴이 현상금 수배가 된다는 그런 영상인 거예요. 괜찮을 것 같아. 재미있을 것 같아. 예. 이런 거. 스카이 댄서 저거 같은데 길쭉한 그 바람 불어가지고 한번 막 움직이는 그런 것 같을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제가 넣어보도록 할 겁니다. 근데 요거는 어떻게 사용하면 좋으냐면 영상, 즉 우리가 클립이라 그래요.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클립이라고 하는데 클립으로 가져오는 것보다는 이거는 깔아서 사용하는 거. 예. 지금보다는 이따가 한번 써볼게요. 요런 저 종류별로 이제 가져와서 어떤 거를 사용할 건지 예, 제가 여러 가지 모습이 보이는데 예, 요런 사진도 가져오고 뭐 요런 사진도 가져오고 한번 가져와 보세요. 여러분들이. 요즘 하늘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하늘을 좀 찍은 것들이 몇 개 있는데 요런 사진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요런 정도로만 한번 가져올게요. 그래서 아까 그런 사진을 우리가 작업할 때는요. 미디어 브라우저 사진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가져왔는데 아까 그 현상금 수배라든지 아까 또 이런 거 뭐더라? 그 풍선이 이렇게 막 춤추는 거 있잖아요. 우리 개업하는 가게 같은 데 가보면 사용하는 거 이거는 이런 클립보다는 레이어로 가져오면 좋아요. 그럼 여기 주변에 막 그런 춤추는 영상으로 바뀌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진을 순서대로 가져오는 게 우리가 영상 편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시나리오에 따라서 영상을 촬영하죠. 시나리오에 맞춰서 촬영하는데 촬영하는 순서는 시나리오 순서하고 상관없이 원하는 장면서부터 촬영하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스키장에 가서 촬영한다 그러면 스키장에 있는 장면이 뭐 오늘 장면도 나오고 내일 장면도 있겠고 뭐 어저께 장면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한꺼번에 몰아서 촬영하면 되죠. 의상만 바꾸고 장비만 바꿔서 스키장에서 몇 날 며칠 촬영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에 맞춰서 컷 편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촬영한 순서대로 가져왔다. 이렇게 가져왔다라고 보면 되죠. 예. 그러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사진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은 이제 바꿔치기를 해야지. 근데 이 불편한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건 있어요. 이런 사진이 지금 회전을 시켜야 되는데, 미세하게 조정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미세하게 조정은 안 되고, 그냥 좌우 반전이라든지 상하 반전이라든지 이런 것만 되는 것 같아. 조금만 움직여서 수평 유지하는 거 이런 거를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안 되면은 천상 이거는 레이어로 가져와서 사진을 뜯어 고치는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한번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예. 요 사진을 제가 똑같은 사진을 가져와서 얘를 회전 한번 시켜볼 겁니다. 이때 레이어로 가져오는 거예요. 미디어로. 똑같은 사진을 이제 여기서 찾아봐야죠. 아까 제가 가져왔던 사진이니까. 이게 어려워. 아까 그 사진이 막 몰려 있다 보니까는
그걸 찾는 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아까 못 찾을 것 같아. 너무 사진이 많아서. 아, 요 사진이었다. 어쩐지. 요 사진을 가져왔어요. 요 사진 맞아요. 그렇죠? 그럼 얘를 이렇게 회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하면 이 사진에서는 이렇게 미세하게 조정 회전이 안 되는데 여기서는 회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좀 확대를 해서 이렇게 가져오면 예, 아까보다는 회전이 조금 된 것 같아요. 얘를 살짝 이렇게 돌려서, 왜냐면 여기 기둥이 약간 왼쪽으로 기울어졌는데 기둥을 똑바로 폈어요. 너무 많이 폈나? 다시 이렇게 여기다 올려놓으면, 대신에 사진을 회전하면 사진 귀퉁이가 잘려나간다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대신 여기를 올려놓는 거예요. 아까 그 사진 대신 레이어로 가져온 사진을 똑바로 펴가지고 올려놓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진을 가져와서 회전하는 기능이, 영상이나 회전하는 기능들이 그 영상 편집하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상에서는 있는데 여기는 못 찾겠더라고요. 제가 몰라서 못 찾는 건지 원래 없는 건지 몰라도, 예.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가지고 이렇게 회전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단 말이에요. 아, 진작에 이거를 할 걸. 제가 레이어로 아까 헤맸었죠. 그렇죠. 이 사진을 찾으려고 제가 여기다가, 이 사진을 찾으려고 여기다 레이어로 헤맸잖아요. 비디오에 들어가서 이렇게 막 찾았잖아요. 카메라에서 찾고 이렇게. 요 사진을 제가 찾아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여기 있어요. 요 사진을 선택해 놓고, 요 사진을 선택해 놓고 점점점 눌러서 레이어로 복사하면 얘가 똑같이 하나 들어가요. 얘를 요렇게 휘어가지고 요렇게 바로 펴가지고 바로 펴서 확대를 해가지고, 여기 점점점이 안 나와야 돼. 점점점이 나타나면 좀 흉하니까 좀 더 확대를 해가지고 요렇게 올려놓으면은, 예. 오케이. 얘는 원사진이고 요거는 레이어고. 근데 레이어를 어떻게 가져왔다? 요 사진에 가서 레이어로 복사하면 하나 더 생겨요. 밑에. 예, 이렇게 가져오시면 돼요. 아까 저는 이거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레이어 눌러서 미디어에 가서 막 헤맸잖아요. 마치 제가 의도적으로 막 헤맨 것처럼 보이는데 헤맸어요. 그렇게. 그러니까는 이런 거죠. 요 클립을 선택하면 클립 메뉴가 뜨는 거예요. 아, 이 카톡이 연결돼가지고 제가 핸드폰으로 보여드리잖아요. 이거를 연결해서 보여드리니까 핸드폰에 뭐가 이렇게 띵동띵동 오면은 다 뜨네. 아주 그냥. 알림은 꺼야 되겠다. 음. 자, 요런 식으로 해서요. 요런 식으로 해서, 자, 클립이에요. 여기 있는 걸 클립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여기는 클립이라 그래요. 이 메뉴를 클립 메뉴라 그래요. 그리고 클립 메뉴 밑에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효과들이죠. 효과들. 뭐 오디오를 가져오거나 내가 녹음한 거를 더빙해서 집어넣는다거나 여러 가지 기능들이 레이어로 들어가는 겁니다. 레이어로. 자, 이것도 책방 몬들이 아니고, 얘도 책방 몬들이 아니고, 얘도 책방 몬들이 아닌데, 순서상으로 봤을 때 얘가 제일 크고 작고 더 작은데, 그러면 얘를 요 앞으로 옮겨 볼까요? 꼭 눌러가지고
이렇게 당겨가면 위치가 바뀌어요. 그러면 요 사진이 첫 번째, 두 번째가 요거, 세 번째가 요거. 사실 이 사진 반대편에서 찍은 거예요. 이 사진하고 이 사진은 이 사진의 반대편. 이쪽에서 이렇게 찍은 거고, 예. 이거는 이 반대편에서, 지금 이 보이는 반대편에서 찍은 게 이 사진이죠. 그럼 여기 더하기 표시가 나오잖아요. 더하기 표시. 이게 전환 효과예요. 사실 보시면 비슷하잖아요. 사진들이 이 사진이나 이 사진이나 이 사진이나 이 사진은 다른 사진이죠. 그렇죠? 이것도 약간 휘어져 있죠. 그렇죠? 왼쪽으로 돌아가 있어요. 그럼 이것도 레이어로 복사를 해가지고 얘를 살며시 확대를 해서 이렇게 놓으면 아까는 다르게 똑바로 펴진 느낌이 있어요. 다시 일로 돌아가서 지금 사진이 비스무리한 게 지나갈 때 여기서부터 보세요. 아까 4.5초 보여준다 그랬죠? 그럼 이 사진이 4.5초간 보여주고 그 다음 사진이 덜컹거리고 4.5초간 보여주고 그 다음 사진이 또 덜컹거리면서 4.5초간 보여주는데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작은 거에서 큰 거, 더 큰 거 이렇게 움직이게 해놨는데 이 사이사이에 전환 효과라는 걸 주면 좋아요. 안 해도 상관없지만 예를 들면 이런 전환 효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는 전환 효과를 어떻게 줄 거냐면요. 비스무리해 하는데 뭐 이런 효과를 준다든지 이렇게 준다든지 해서 여러분들이 좀 변화를 주는 거예요. 똑같은 사진인데 약간 비스무리한 사진을 연속으로 보이다 보면 지루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보여주다가 또 이렇게 보여주다가 여기는 덜컹거리고 보여줬네요. 그렇죠? 덜컹거리고 보여줬어요. 근데 지금 이 사진에서 이 사진 넘어갈 때 잠깐만 어디가 밀렸다? 이 사진이 잠깐만 일로 와야 되고 이 사진이 일로 와야 되는데 그렇죠? 뭘 하다 보니까 밀려버렸어요. 이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약간 이거 레이어로 깔아서 회전했던 사진들이죠. 이런 사진들도 예, 여기 보면 뭐 블록 와이프라든지 디지털 커튼 이런 거 있어요. 나쁘지 않아요. 이런 사진을 갖고 꾸미칠 때는 이런 전환 효과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페인트 칠해서 이렇게 이런 효과들이죠.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지금 효과를 주다 보니까 전환 효과가 들어가는 바람에 시간이 추가가 됐네요. 아까 4.5초의 사진을 가져오고 우리 PC 버전에서는 사진과 사진이 겹치는 중간에 전환 효과가 들어가는데 전환 효과가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 1.5초간에 전환 효과가 들어가니까 밀려나갔네요. 아, PC하고 다르게 나타났네요. 이거 참 불편하다. 그럼 여기에 전환 효과는 빼야겠네요. 전환 효과를 빼야 되겠어. 이 전환 효과가 들어가니까 안 이쁘네요. 왜냐면 여기 겹쳐지는, 여기서 보세요. 겹쳐지는 게 조금 달리 나타났어.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가고 다음 사진 나오고. 자, 이제 이런 게 제일 보기 싫어요. 가로 사진이 쭉 보이다가 세로 사진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세로 사진이 보이면 이 세로 사진이 어색해요.
되게 어색해요. 그런데 요 세로 사진은 잘못 가져온 것 같아요, 제가. 요 사진은 오히려 난데, 이 사진은 개인적으로 제가 잘못 가져왔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 왼쪽에 있는 휴지통 눌러서 버리시면 돼요. 이건 물이 흐르는 벽이에요. 근데 물이 흐르다 보니까 녹이 쓸었어요. 녹슬었어요. 일부러 그렇게 이 공원을 설계하신 분이 일부러 물이 흐르면 녹이 쓰겠죠. 쇠다 보니까 일부러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세로 사진을 어떻게 꾸미시면 좋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뭉게구름을 일부러 보여주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저는 세로 사진 자체가 좋아서 이걸 가져왔는데 이 왼쪽과 오른쪽에 여기 이렇게 검정색이 보이잖아요. 이게 보기 싫더라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특히 이런 사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간에 있는 두 번째 거 클립 메뉴상에 있는 요 펜 줌에 들어가서요. 이걸 두 손으로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비비면 커져요. 커지면 요 안에 오른쪽에 이제 보이는 데가 여기죠. 그렇죠? 지금 보이시는 데가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하려 그래요. 여기서부터 끝이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요. 똑같이 보여주되 위로 올라가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밑바닥부터 보이면서 끝날 쯤 되면 위와 가 있을 거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쭉 훑어요. 약간 어지럽네요. 그렇죠? 볼까요? 아니면 거꾸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도록 할 수도 있죠. 우리가 촬영하다 보면 카메라를 고정해서 한 장면을 촬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엘리베이션이라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영상도 있어요. 우리가 동상을 촬영한다 그러면 동상의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아래에서 위까지 사다리 밟고 올라가면서 촬영하고 내려오면 편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여러 가지 장비를 이용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촬영하는 게 있어요. 이거를 엘리베이션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런 거 하죠. 사람을 훑는다 그러잖아요. 위아래로 훑는다고.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훑으려면 고개가 움직이든지 눈동자가 돌아가야 되는데 카메라로 말하면 카메라가 바라보는 위치는 동일한데 각도가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게끔 하는 걸 틸트라 그래요. 틸트. 우리 스마트폰도 거치대 올려놓고 꺾는 거 있잖아요. 위아래로 꺾잖아요. 이걸 틸트 기능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여주고 싶은 내용은 뭐였냐면 이거예요. 이 벽이 이렇게 줄이가 있는 벽인데 이거를 아래에서 위로 쭉 훑고 올라가는 거예요. 약간은 좀 어지럽고 그런 건 있지만 뭔가 의도를 가지면 그렇게 가능할 수 있죠. 그렇죠? 특히 여기에 어떤 글자가 적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글자가 적혀 있으면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쭉 올라가면서 훑는 게 아니라 올라가면서 내려가면서 이제 이렇게 보여줄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고요. 이 사진은요, 요렇게 볼 거예요. 이 사진을 선택을 해서 줌 펜에 들어가면은요, 요 사진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를 보여줄 거예요, 여기를. 여기 2층에 계단이 있죠. 통로가 있어요, 통로. 아래 거는요, 이렇게 보여줄 거예요. 구름을 보여줄 거예요, 구름. 이렇게 보여줄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냐면은요,
여기에서 저 위로 훑고 올라가는 거예요. 얘도 아까 밑에서 위로 훑었죠? 얘도 밑에서 위로 훑은 거예요. 훑었으니까 얘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도 되겠죠? 한 번은 올라가면 한 번은 내려오는 게 재밌거든요. 근데 안 할 겁니다. 요거는 뺄 거예요. 자,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게 뭐냐면은 우리 교환에도 제가 나눠드렸는데 세로 사진을 촬영했을 때 가로가 아니라 세로 사진을 가져올 때 이거를 좀 어떻게 표현해 줄 거냐 하는 거예요. 특히 이런 가로 사진도 처음에는 이렇게 보여줄 거예요. 이렇게 보여줄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겠죠, 사람들이. 야, 이게 뭐야?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끝에는 확대된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줌이 풀어지면서 전체가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쭉 가다가요. 얘를 재생하게 되면은요. 잠깐만요. 얘를 재생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렇게 전체가 보이죠. 호수공원이 전체가 보이는데 호수공원 전체가 보이자마자 다른 그림으로 넘어가요. 얘가 미처 풍경을 감상도 하기 전에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얘도 보세요. 얘도 처음에 이거로 시작했는데 야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기도 전에 얘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 요 순간 있잖아요. 요 순간을 복사를 해요. 옆에 하나 더 생겨요. 요거를 왼쪽으로 당길 거예요. 잠깐만. 잘못했다. 잘못 제가 설명했네요. 자, 요 순간 있잖아요. 요 순간을 우리가 이제 뭔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아, 요 순간을 요거. 요럴 때는 안 돼요. 요럴 때는 얘를 똑같이 하나 복사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개념이고요. 요때 요 제일 끝자리로 끌고 가서요. 다시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노란 테두리가 빠졌어요. 그렇죠? 얘가 여기가 아니라 바짝 끝까지 가면 더 이상은 못 가요. 그렇죠? 그 다시 누르면 얘가 마지막 장면인데 요거. 예, 얘를 누르면 뭐가 되냐면요. 얘를 캡처를 해요. 요 순간을 저장을 해서 이 클립이죠. 레이어가 아니라 클립으로 추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장면도요. 다시 눌러서 캡처를 해서 클립으로 추가를 해요. 그러면 아까 이랬잖아요. 이렇게 시작을 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얘가 처음에 뭐지? 라는 생각도 하기도 전에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다 움직여서 아 호수가 전체가 보이는구나 라고 감상 좀 하려고 그랬더니 다음 장면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요 장면에 하나 더 생겼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길면 안 돼. 이게 4.5초니까 얘를 줄여요. 한 3초 정도. 3초만 감상해도 돼. 그 다음에 이거. 얘도 얘는 한 2초만 보여주면 돼. 2초만 보여주면 돼. 2초. 그럼 이거야 처음에. 야 이게 뭐냐? 이게 뭐야? 저 동그란 게 뭐야? 뭐가 삐죽 나왔는데 물은 물 같은데 이게 뭐지? 그러다가 움직이네. 아 호수구나. 그런데 아까는 이렇게 넘어갔단 말이에요. 혹 넘어갔는데 지금은 호수에서 정지된 상태로 3초간 감상 시간을 별도로 부여해줬어요. 스토리 전개를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건 너무 어지러워서 제가 삭제할게요. 이거 너무 어지러워.
삭제할게요. 요거는 괜찮을 것 같아. 요렇게 숲에서 하늘로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 이거는 지금 동영상이에요. 저기 이제 그림들 작품들이 움직여 이 안에 화면이 있어가지고 물 흐르는 거 동시에 여기에 영상이 상영이 되는 건데 요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만 흘러요. 그래서 재생을 하면 소리몽이지 뭐 소리몽. 물멍. 뭐 모닥불 피워놓고 멍 때리고 있으면 불멍이라며요. 이건 소리멍, 물멍. 요 앞에 앉아서 요거 쳐다보고 있으면요 되게 재미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쭉 소리가 들리는 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너무 길면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2분 7초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2분 7초간. 다른 거는 4.5초씩 보여주다가 얘는 2분간 보여주면 처음에 물소리가 들리는구나. 이건 좋아. 똑같이 정지된 영상으로 2초 7분, 2분 7초 동안 보여주면 지루해요. 잘라야 돼. 지금 여기 보시면 요 상단에 41초 여기 이제 1분 구간이 됐나 이제 여기가 1분이야. 요쯤 1분이야 1분. 1분 보이죠 그렇죠? 여기 1분 보이잖아요 여기. 여기다 놓고 가위 모양으로 딱 눌러요. 그래서 오른쪽을 잘라버릴 건지 왼쪽을 잘라버릴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 그냥 구간을 나눌 건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물건을 사서 채소를 다듬는데 오른쪽 부분이 필요 없으면 이렇게 해서 오른쪽 트림하면 오른쪽이 잘라버리는 거고 왼쪽이 필요 없으면 왼쪽을 트림하면 잘라버리는 거고 근데 나는 요 사이만 사용할 거야 사이만. 그럼 다시 분할을 해서 오른쪽 지우고 왼쪽 지우고 나는 요 중간만 쓰겠다 뭐 이럴 수 있겠죠. 아니면 중간을 잘라 버리든지. 물을 샀는데 무가 바람이 들었으면 버려야지 뭐. 그런 용도로 쓰는 거니까는요 편하신 대로 잘라서 버리시면 돼요. 그럼 원하는 시간이 이제 1분이 된 거예요. 1분 동안만 얘가 이제 보여주는 거죠. 전체는 1분 36초짜리 영상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얘는 꽉 찼어요. 얘는 꽉 찼는데 얘는 1분만 보이네요. 1분 보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얘를 확대할 거예요. 그래서 두 손으로 좀 이렇게 확대해서 꽉 차게 쓸 거예요. 그리고 끝도 똑같을 거예요. 그럼 시종일관 요렇게 확대된 상태로 요렇게 끝까지 갈 거예요. 얘도 조금 어색하다.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확대를 해서 이만큼 보여줄 거예요. 이만큼 보여주고 끝장면은 여기는 하늘을 보여줄 거예요. 하늘을. 그럼 아까처럼 이런 현상이 발생해요. 요렇게 가다가 여기서부터는 쭉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을 보라고. 근데 시간이 짧으면은요, 얘가 짧으면은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그냥 훅 올라가 버려요. 너무 빠른 속도로 올라가 버릴 수 있어요. 그냥 훅 올라가 버려요. 그런데 얘를 길게 시간을 좀 늘리면은요, 사진의 길이를 늘리면, 아까보다는 좀 천천히 올라가죠. 천천히 올라가요. 이것도 똑같은 사진인데 삭제해 버릴게요. 이 사진하고 아까 그 사진하고는 같은 사진이에요. 약간 위치만 다르게 촬영한 것 뿐입니다. 담쟁이 동굴 같은 거를 이렇게 자라라고 이렇게 벽에다가 뭔가를 시설을 꾸며놨는데 보기가 좋아서 제가 촬영한 건데 얘는 그냥 확대해 놓을게요. 이렇게 똑같이 처음과 끝에 똑같이 이 상태로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근데 얘는 어떻게 보세요? 여기를 이 사진에 비해서 여기는 위아래가 잘렸어요. 그렇죠? 이 사진에 비해서 얘는 위아래가 잘렸어요. 와이드로 촬영했나 봐요, 제가요. 이 사진은 이렇게 해서 아까는 이렇게 확대했는데 이거는 안으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똑같이 만들 거예요. 이 사진하고 이 사진하고 거의가 같은 위치에서 제 촬영한 사진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전환 효과를 줘서 이렇게 효과를 주보려 그래요. 그다도 또 다른 효과를 줘가지고 예. 아까는 동글뱅이로 여기에서 이 사진으로 갈 때 동글뱅이로 이번엔 네모로 비스무리한 사진들은 이렇게 전환 효과를 넣어주면 나쁘지 않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나름 이제 꾸며봤어요. 컷 편집한 겁니다. 이건 컷 편집. 우리가 이제 드라마나 영화를 촬영할 때 카메라 감독이 이제 촬영을 할 거 아닙니까? 촬영한 거를 가져와서 편집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컷을 했는데 엔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충 잘라서 좀 묶어 버려야 되고 엔진한 부분이 너무 길게 나와서 못 쓰겠다 그러면 재촬영해야 돼요. 다시 촬영해야 돼요. 예전에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이 카메라 감독님이 있고 조감독이 있고 조감독은 뭐냐면 감독님이 촬영하기 좋게끔 세팅해 놓는 게 조감독의 일이 돼요. 근데 조감독이 모르고 동영상 우리 캠코더 있잖아요. 캠코더에 우리 요즘 캠코더 잘 안 쓰잖아요. 근데 과거에 우리 캠코더 아시잖아요. 이렇게 화면이 옆으로 열려가지고 촬영하는 캠코더에 날짜가 같이 레코딩 되게끔 세팅해놨나 봐요. 오른쪽 밑에 날짜가 들어가 있잖아요. 시간이. 그걸 모르고 그렇게 설정해놓고 카메라 감독님을 들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분이 다큐멘터리 감독님인데 촬영을 쫙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방송국에 와가지고 언제쯤 내보내면 좋겠다 그래서 편집을 하다 보니까 오른쪽 귀퉁이에 날짜하고 시간이 보인 거야. 왜냐면 영상은 잘라서 앞이나 뒤 중간에 막 섞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된 거죠. 날짜하고 시간이 보이니까. 근데 사실은 그 귀퉁이도 화면에서 보여드리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다큐멘터리 감독이 촬영하는 건데 트리밍 한다 그러죠. 조금 전처럼 이렇게 사진을 자르면 가능한데 문제는 그렇게 잘라놓으니까 못 쓰겠다 이거죠. 그래서 다시 촬영을 하러 갔대요. 그런 일화도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잘못하면은요. 자, 요걸 한번 제가 이렇게 해보려 그래요. 여기다가 이 책, 제가 이제 글자를 여기다 이렇게 글자가 있는 거를 촬영했는데, 여러분들 영상 중에 혹시나 아이들 얼굴이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 제 얼굴이 여기다가 가정해 볼게요, 이렇게. 이건 아니고, 가로 사진에, 다시 가로 사진으로 제가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가로 사진 하나 가져올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르면 돼요. 이렇게 자르면 돼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가로로 이렇게 해놨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영상, 이 사진이, 아이들용 사진이 딱 등장하는 건데, 그냥 이렇게 밋밋하게 나오는 것보다는 커튼이 열리면서 딱 등장하게끔 한다든지, 이런 거 하면 재미난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레이어로 가져오는 기능이 있다 그랬죠? 그 레이어로 가져와서 미디어에 가면은 이미지 에셋 말고 동영상 에셋 중에서 이렇게 커튼이 열리는 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여기는 뭐냐면 종이가 찢겨 나가면서 여기에
무슨 글자가 나타나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거 뉴스 같은 거 이제 시작할 때 쓰는 거고요. 여기 책을 펴놓은 옆에 핸드폰인가 봐요. 여기 내 아이들 사진이 딱 등장하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있어요. 플로피 디스크, 비디오 테이프 넣는 이런 영상도 있습니다. 예. SS4에 들어가시면 그런 거 다 여러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아까 현상금 수배지 뭐 이런 거 있었죠? 제가 어제 사용했던 게 커튼콜인데 요거 커튼콜. 이 커튼콜을 제가 사용했어요. 여기에 서서히 등장하면서 제 얼굴이 여기 나타나게 하려고 그러는데 녹색으로 가려졌잖아요. 녹색이 가려졌잖아요. 이 녹색을 투명 처리하면 되거든요. 제가 지금 가상 배경을 녹색을 썼잖아요. 7,8을이요. 이걸 쓰는 이유는 제가 이거를 녹화를 해요. 줌에서는 이 줌의 책임자는 제가 아니라 우리 센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녹화를 못하지만 제가 수업하는 내용을 녹화를 떠서 여러분한테 제공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지난주 제공해 드린 것처럼. 그러면 여기에 제 영상의 뒷부분을 투명 처리해 가지고 다른 로고를 집어넣거나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려고 제가 이렇게 가상 배경을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 녹색인 부분에다가 크로마키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해서 적용하겠다고 체크하고요. 이때 빨간색이 아니라 녹색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녹색 부분이 열리는 부분에 제가 얼굴이 까꿍하고 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한번 재생해 볼까요?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커튼이 좀 먼저 열렸으면 좋겠어. 이거. 이 레이어를 왼쪽으로 당길 수가 있다 없다? 당길 수가 없어요. 오른쪽으로 시간을 늘리게 하거나 줄일 수는 있는데 이렇게 줄일 수 있고 늘리는 거 안 돼도 줄일 수는 있는데 문제는 앞으로 당길 수가 없어요. 왜? 앞에 클립이 없잖아요. 앞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영상이 사진이 없잖아요. 이럴 때 뭐를 쓰냐면 미디어에 가서 이미지 에셋을 하나 가져오는 거예요. 검정 그림을 여기다 하나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앞에 시간이 들어갔잖아요. 이 검정 이미지를 가져오는 거는 뭐냐면 시간을 앞에다 추가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좀 줄이고 얘를 앞으로 당기면은요. 얘를 앞으로 당기잖아요. 이렇게 앞으로 당기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커튼이 먼저 열려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커튼이 열려요. 여기는요. 자. 자, 보시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커튼이 열리고 그리고 잠시 후에 제 얼굴이 나오죠. 요거 시간을 좀 더 두는 거예요. 여기다 시간을 주면은 검정 그림이 커튼콜에서 먼저 열려요. 그리고 나서 제 얼굴이 이제 그때 열리면서 이 상태로 이렇게 하다가 나오는 거죠. 이때 제 얼굴이 등장하는 이 시점에 맞춰서 제 얼굴에는 그 소리가 들어가면 좀 안 어울리겠지만 아이들 같으면 까꿍하는 소리를 넣는 거죠. 그게 오디오예요. 그래서 여기에 효과음 폴더 아까 제가 여러분 드렸잖아요. 효과음 폴더에 들어가서 여기 효과음 폴더에 들어가서 까꿍 하는 거를 한번 넣어본다고 생각해요. 요 시점에 가서 마음에 들면 추가. 여기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오다가 요 시점에 가서 까꿍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어른 얼굴이라서 좀 어색하지만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
요런 거를 커튼콜을 여기다 딱 집어넣었을 때 여기다 커튼콜을 넣는 거는 같이 맞추는 건 어려운 건 아닌데 좀 땡기고 싶을 때 안 돼요. 없어요. 왼쪽에는 왜냐면 이 얼굴 왼쪽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커튼콜 이 레이어가 앞쪽으로 빠져나갈 공간이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미디어에 가서 이미지 에셋에 들어가서 비어있는 검정 그림을 가져온다. 검정 그림. 검정 그림은 그냥 비어있는 화면이니까 시간을 느릴 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를 이용하시면 돼요. 여기다 이렇게 등장하고 까꿍하는 소리와 함께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자녀들, 어린 아이들이 등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다가 얘가 뭔지 모르잖아요. 책방 몬드리온이 뭔지 모르잖아요. 몬드리안이라고 하는 걸 검색해 보면 뭐가 나오겠지만 책방 몬드리안은 뭔지 잘 모르니까 찾아보기 전에 여기다가는 뭐를 써야 되냐? 여기는 책을 읽기 좋은 공간입니다. 라는 걸 자막을 띄우면 좋죠. 레이어로 예, 텍스트를 쓰는 거예요. 이게 키네마스터 단점이 그거야. 화면이 가로로 펼쳐지기 때문에 타이핑하기가 되게 불편해요. 너무 넓어져서. 예. 책 읽기 좋은 공간입니다. 쓰는 거죠, 그렇죠? 예. 글자를 써요. 근데 글자 색깔이 기본적으로 하얀색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하얀색에 있으면 글자가 안 보이고 어두운 데 가면 글자가 보이기 좋은데 불편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늘려요. 대략 공간을 좀 크게 보여주고 글자 색깔은 흰색으로 가고 아니면 글자 색깔을 검정으로 가고 여기에 윤곽선을 흰색으로 가도 돼요. 이렇게 글자 색을 검정색, 윤곽선을 하얀색, 거꾸로 윤곽선을 검정으로 가고 글자 색을 흰색으로 가는 거죠. 이때 윤곽선의 굵기도 여러분이 진하게 얇게 이거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얘는 이제 마무리됐을 때는요, 마무리됐는데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글자 위치를 클릭을 하면 레이어 공간을 터치하게 되면은 그 레이어에 관련된 내용이 떠요. 그래서 윤곽선을 넣어줄 수 있고 그로우 배경색을 넣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경색 예를 들어서 약간 뭐 녹색을 넣어준다거나 이런 걸 넣어줄 수 있어요. 회색을 넣어준다거나 이때 이제 여기에서 얘는 투명, 얘는 불투명, 얘는 완전히 녹색, 회색 배경을 넣는 거죠. 회색 배경을 넣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말고 뭐를 하자? 예. 반투명, 50% 반투명을 줘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글자 색깔의 반대 개념으로, 보색 개념으로 만드셔갖고 이렇게 두시면은 이렇게 이제 글자가. 예. 근데 이 글자 왼쪽과 오른쪽이 딱 맞춰 보이죠? 그럴 때는 요 키보드 그림 눌러서요. 앞에다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빈칸을 띄웠어요. 앞에도 하나, 둘, 셋. 빈칸을 띄웠어요.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에 빈칸이 들어가서 여유가 좀 있어 보일 수 있어요. 이것도 요령이더라고요. 왜냐면 이거의 너비를 조절할 수가 없어요.
글자의 크기나 조절하는 거지 이 배경 이 테두리 있죠? 앞서 있었던 이 배경색의 너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에다가 빈칸을 넣어주는 거. 앞에도 이만큼 제가 빈칸을 넣어주고요. 한 3칸 정도만 그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글꼴은 AA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한국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한국어에 들어가서 마음에 드는 글꼴을 선택하시는데 글꼴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SS 스토어에 들어가서 마찬가지로 한국어로 되어 있는 거 고딕체로만 보일 때가 있어요. 간혹. 그럼 얘를 내려야 한국어가 보입니다. 한국어에 가서 여러분들이 골라서 쓰시면 돼요. 동강체. 그래서 여기 다운로드라는 글자가 보이면 눌러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저처럼 이제 설치되어 있다고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글꼴을 여러분들이 바꾸시면 되는데 이건 독도체인 것 같아요. 이거 독도체. 동강체가 어디 갔지? 이게 글자체가 우리말로 아까 보고 나서 선택을 한 건데 우리말 글자체가 거기 안 나타날 때가 있어요. 아까 동강체라고 선택했는데 동그라미 재단 이거는 보이고 동강체는 안 보이죠. 그렇죠? 영어로 되어 있는 걸 찾아봐야 돼. 이순신체라고 영어로 되어 있고요. S24 TBN 이렇게 영어로 된 글꼴을 찾아가지고 찾아봐야 돼요. 여기에서 찾아가지고 삼리 호빵체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요거 예쁘다. 삼리 호빵체 요거 예쁘네요. 안에 이렇게 쓰면은 글자체 자체가 이렇게 좀 특이해요. 입체적으로 보여요. 근데 지금 이 글자가 여기까지 나가야죠. 여기까지 보여야 되거든. 그럼 얘를 눌러서 길을 늘리세요. 그리고 자막이라는 게 이 그림이 시작하자마자 자막이 나올 필요는 없어요. 조금 시간차를 주고 살짝 있다가 등장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림이 보이다가 자막이 보여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들이 보이다가 자막이 먼저 사라지고 다음 영상에 나오면 되겠죠. 요런 식으로 시간차 공격을 줘가지고 자막을 넣어주면 예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자, 이제 자막에 관련된 거는 여러분들이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잠깐 쉬는 시간을 갖고 나서요. 이제 그 외 기능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중지도 해놓을 거고요. 음소거도 해놓을 거고 3시 15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필요한 내용들을 좀 질문을 해주시면 좋은 시간이고요. 질문 안 하시면 제가 일방적으로 설명을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시면 질문에 맞게끔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할 겁니다. 먼저 몇 가지 질문하시기 전에 기능들 좀 보도록 할게요. 영상. 아까 이제 그림을 보신 게 있었죠. 그림을 선택하면은 가위 모양, 그 다음에 펜앤줌, 그 다음에 회전, 미러링 기능, 예. 그 다음에 클릭 그래픽, 팝업 브라우저처럼 뭐가 등장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예, 예를 들어서 여기다 이렇게 쓰면 되죠.
시작합니다. 이런 글자를 집어넣으면 시작합니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키네마스터. 이 두 글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팝업 창으로. 뭐 이런 거 우리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효과를 넣어주면 주로 어떨 때 해도 되냐면은요. 얘를 길게 늘리면 길게 나타나는 거죠. 이게 나타난 시간이 자, 클릭 그래픽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써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클릭 그래픽에 이렇게 아이콘이 그려져 있어요. FX. FX는 효과라 그래요. 영상 효과라고 하는데 여기에 FX 효과가 들어가 있어요. 영상 자체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빨간 세로선이 그려져 있으면 아 여기 뭔가 지정돼 있구나 클릭 그래픽이. 그래서 클릭 그래픽은 여러분들이 바꾸시면 돼요. 바꾸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라는 글자 하나로만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이거는요. 그 다음에 캠 모션. 알아서 줌이 되는 거예요. 줌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고 이렇게 들어가죠. 그렇죠? 줌 인. 예. 쉐이크. 움직이는 거죠. 바운스. 통통통통 튀기게끔.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로테이션. 시계 방향 로테이션. 줌이 당겨가지고 이런 식으로. 안 하겠다 그럼 빼면 돼요. 그럼 여기 FX가 사라집니다. 자, 영상 자체를 선택했어요. 이미지를 선택했습니다. 자, 필터. 기본적인 건데 이렇게 흑백 처리하는 거. 차가운 느낌의 기능을 좀 넣어주고 싶어요. 차가운 느낌. 내가 차가웠나? 스크린. 스크린 기분을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조정도 가능합니다. 밝기, 대비, 채도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대요. 000 체크를 누르면 지정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체크를 누르면 지정이 되는 겁니다. 예. 그냥 빠져나가면 체크를 누르면 지정이 된 거고 예. 선택을 하거나 없음으로 돌리면 되는 거죠. 없음으로 해놓으면 되는 거죠. 사진 정보가 있네요. 4000에 2252. 예. 한 1000만 와서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상. 영상을 선택하면 아무래도 소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볼륨이라는 게 있죠. 볼륨을 줄일 건지 늘릴 건지 예. 스테로를 왼쪽을 크게 할 건지 오른쪽을 크게 할 건지 줄일 건지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뛰어가는 장면이나 걸어가는 장면을 좀 빠르게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영상을 하나 찾아볼게요. 여러분 픽사베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픽사베이 사이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픽사베이에서 사용하는 사진, 영상은 언제든지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저는 여기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올린 사진도 있어요. 4개 사진 올렸는데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은 7000번 정도 봤대요. 7000번. 예. 다운로드를 2000번 정도 했대요. 좋아요가 55개라고 돼 있네요. 자, 여기 가서 우리가
비디오를 선택하면은요, 비디오. 여기 있는 비디오를 우리가 다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거. 모래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장면인데요. 이거를 다시 거꾸로 들어 올리게 할 수도 있죠. 이걸 들어 올리게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걸어가는 장면 같은 거를 거꾸로 빼돌릴 수도 있죠. 거꾸로 돌릴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영상들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위에 스폰서 비디오라고 되어 있는 거는 받으시면 돈을 내고 쓰는 거니까 안 되고요. 쓰지 마시고요. 아까 물 흐르는 거 강아지들도 있고요. 요런 건 뭐예요? 요런 거? 구독 눌러주세요. 알림 이런 거잖아요. 이런 영상은 우리가 받아가지고 요 녹색 부분을 크로마키로 지정해버리면 투명이 되는 거죠. 그렇게도 가능해요. 예. 요런 것도 있어요. 그렇죠? 요런 것도 다. 크로마키 기법으로 다 쓸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런 영상들이 있습니다. 이때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 물이 지금 오늘따라 이렇게 느리지? 플레이 눌러보면은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죠. 당연히요. 그렇죠. 이거를 다운로드 받아볼 거예요. 그래서 해상도를 높여도 되고 낮은 거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으려고 그러면은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거기에 로봇이 다운로드 받는 게 아니라 사람이 받는 거기 때문에 뭐 건널목 그림을 찾아주세요 라든지 뭐 버스를 찾으라든지 뭐 이렇게 지정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럼 그대로 여러분이 수행하시면 돼요. 이거를 제가 제 스마트폰에다 한번 넣어보도록 할 겁니다. 근데 직접 스마트폰으로 저장이 안 돼요. 그래서 얘를 반드시 내 컴퓨터에다 먼저 받아야 돼요. 얘를 컴퓨터에다 먼저 받아놓고 받은 거를 스마트폰에서 다시 보내줘야 되는 불편함은 있습니다. 지금 바탕화면에 제가 동영상을 받아놨거든요. 요 워터폴이 이거네요. 이거. 이거를 제가 복사를 해서요. 제 스마트폰에다가 카메라 폴더에다 한번 넣어볼 거예요. 미리미리 여러분 스마트폰에다가 필요한 거 있으면 그때그때 또 넣어줘야 돼요. 붙여넣기 하면 들어오겠죠? 뭐가 안 된다 그러네요. 덮어쓰기 들어갔어요. 자, 됐으니까 한번 좀 볼까요? 예를 들면 끝에다 한번 넣어보는 연습 해볼게요. 끝에다 여기다가 미디어 해가지고요. 카메라 폴더에 있는 얘를 한번 넣어볼게요. 어우, 너무 좋아요. 그런데요, 여기에는 지금 음악이 같이 들어있어요. 제가 아까 음악을 배경음악을 집어넣었잖아요. 그게 위에 클립이 들어가는
동시에 음악도 연장이 돼요. 그만큼. 이 폭포에도 잠깐만요. 제가 이거를 여기에서 이 음악을 선택을 해서 오른쪽을 잘라 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는 음악이 나오나요? 폭포에도 소리는 있어요. 예. 자, 이거를 왜 제가 선택했냐면 이 폭포가 지금 내려오는 소리 속도가요. 좀 느린 것 같아요. 좀 빠르게 진행하고 싶어요. 그러면 속도라고 있어요. 속도. 영상에는 속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속도를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2배속으로 시간이 줄어들죠? 화면 밑에 보시면 이렇게 줄어드는 게 보일 겁니다. 그러면 이 영상이 아까는 10초짜리였다면 지금 이제 5초로 줄어드는 거죠? 아까보다는 빠르게 가요. 빠르게 가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빠르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요, 뭐가 있냐면, 리버스라고 해요, 리버스. 리버스는 뒤집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려요, 리버스 하는 동안. 시간이 걸립니다. 이거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리버스를 다시 하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자, 보세요. 리버스 이렇게 됐어요. 재미나게 됐어요. 물이 올라가고 있어요. 물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걸 여러분 촬영하시면 돼요. 컵을 놓고요. 주연자에서 물을 따르세요. 그거를 촬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촬영된 영상을 키네마스터로 가져와서 어떻게 한다? 리버스를 하는 거예요. 리버스. 그럼 어떻게 된다? 물컵에 따른 물이 물주연자로 다시 올라가는 영상이 되는 거죠. 거꾸로 거꾸로. 아이들이 넘어질 때 마음 아프죠. 우리 엄마로서 아빠로서. 근데 그런 영상을 촬영한 거를 리버스 해주면 타임머신처럼 되돌리는 거죠. 넘어졌던 영상이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아쉬운 마음을 쓰는 거야. 아, 이렇게 넘어지기 전 상태로 돌아오면 좋을 텐데 아예 아프지 마라 하고 자막을 쓰는 거죠. 그렇게 꾸밀 수가 있어요. 자, 리버스예요. 리버스. 이렇게 리버스. 그리고 페이드 아웃을 걸어주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시커멓게 딱 꺼멓게 시커멓다니까 좀 표현이 그렇고 이렇게 이 속도가 다시 1배속으로 돌리면은요 시간이 늘어나죠. 그러면 이렇게 물이 올라가는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쓰면 되죠. 거꾸로 거꾸로 뭐 그 연어들이 올라가는 것처럼 거꾸로 거꾸로 이런 거를 집어넣어줘도 좋아요. 시간이 거꾸로 되돌릴 수만 있다면 나는 과거로 돌아가서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라든지 이런 걸 쓸 때 그런 식으로 거꾸로 돌리는 것도 영상을 집어넣어주면 좋아요. 단순히 기능적인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처리하면 될 것 같아. 리버스는 어렵지 않은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필요 없으면 삭제하면 되고요. 기본적인 거는 뭐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지면 어렵지 않게 이제 끝날 것 같아요. 여러분 질문을 좀 받아볼까요? 마이크 키시고 말씀하세요. 질문하세요. 질문 없으시면 다른 기능 좀, 예. 선생님, 이게 그 스마트폰으로만 가능한 건가요? 아, 지금 보여드린 이 화면이요. 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어떻게 작업하고 있냐면요. 이제 웹캠을 하나 좀 띄워서 좀 보여드릴게요. 다른 카메라로 제가 방향을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네. 가상 배경을 제가 빼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제 스마트폰이 있고요. 네. 이걸 USB 케이블로 연결해서요. USB 케이블로 연결해서 컴퓨터에다 다 연결을 해놨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움직이냐면 원리가 스마트폰에 있는 영상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면 PC로 가져와야 되거든요. 네. 왜냐면 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스마트폰에 있는 걸 가지고 직접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스마트폰에 있는 내용을 작업하면서 보내드리기가 없어요. 그냥 거기 있는 카메라로 저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영상을 보여드리는 건 괜찮은데 키네마스터 작업하는 걸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미러링이라고 해서 PC로 연동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뭐냐면 스마트폰하고 USB 케이블을 연결해서 제가 다시 화면을 제가 보여드리겠지만은 이렇게 확대해서 스마트폰으로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네. 확대해서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이걸 PC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제가 스마트폰에서 작업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PC에 크게 확대해놓고 보여드리는 입장이죠. 근데 키보드로 글자를 쓸 때는 스마트폰에서 글자를 써야 돼요. 키보드에서는 영어밖에 안 들어가요. 한글이 안 들어가요. 그러면 요거를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요거 하던 거를 닫을게요. 저기 보면 삼성 덱스라고 있어요. 삼성 덱스. 갤럭시 S20, 뭐 갤럭시 노트 10, 뭐 이런 요즘 나오는 최신 모델들이 있잖아요. 이런 모델들은 삼성 덱스라고 하는 기능이 추가되더라고요. 그러면 삼성 덱스를 일반 모니터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데스크탑이라든지 TV로 연동할 수가 있어요. 얘를 제가 한번 실행해 볼게요. 삼성 덱스를 실행하면 일단 제가 얘를 끌 거고요. 제가 스마트폰을 한번 더 껐다 다시 켜볼게요. 덱스를 한번 실행해 볼 텐데요. 이게 덱스 화면이에요. 예, 삼성 덱스 화면인데 덱스 화면은 뭐냐면 덱스는 스마트폰에 있는 화면을 컴퓨터 화면처럼 넓게 보는 거예요. 제가 스마트폰에서 지금 문자를 보고 있거든요. 문자를 보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는 안 나타나죠.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스마트폰대로 따로,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컴퓨터처럼 연결해서 따로,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작업이 가능해요. 예. 지금 제가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스마트폰으로 일단 이거 키네마스터 하는 거를 배웠는데 예. 이게 이제 PC에도 이 키네마스터 프로그램이 자, 키네마스터를 연결해서 제가 지금 키네마스터를 보고 있는데요. 네. 이거는 아까 보던 화면하고 달라요. 보시면 아래쪽이 되게 세밀하게 보이죠? 네. 이렇게 이제 세밀하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작업을 많이 해요. 스마트폰에서 얘가 이렇게 세밀하게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는 이게 안 나오기 때문에 얘를 덱스로 연결해서 크게 확대해서 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대부분 질문이 뭐냐면 이거예요. PC 버전이 없느냐 이거죠. 쉽게 말해서. 네. 네. 우리가 여기 뭐 카톡도 스마트 버전이 있고 PC 버전이 있는 것처럼 키네마스터는 PC 버전이 없냐라고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없다. 없는데 있는 것처럼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 화면에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요. 여기 지금 블루스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블루스택. 음. 이 블루스택이라는 화면이 있어요. 여기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요. 이 블루스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요거하고 또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녹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녹스. 녹스하고 블루스택이라는 게 있거든요. 얘는 뭐냐면 스마트폰을 PC로 바꿔서 사용하는 거예요. 스마트폰. 음. 그러니까 에뮬레이터라 그래요. 얘를 실행하면 스마트폰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얘를 제가 한번 사용해 볼게요. 여기 있는 녹스를 실행하면은요, 스마트폰이 여기 하나 작동이 되는 거예요. 안드로이드 버전의 스마트폰이 하나 여기 작동이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과 상관없는 전혀 상관없어요. 아, 예. 핸드폰은 다른 사람이 갖고 놀아도 돼요. 제가 녹스라는 걸 여기다 까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얘가 하나의 스마트폰처럼 움직여요. 그러면 녹스라는 것이 핸드폰을 새로 하나 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 컴퓨터에 스마트폰이 하나 새로 생겼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여기에서 얘를 실행을 하면은 새로운 핸드폰이 하나 생기는데 전화 걸거나 이건 안 되죠. 그러니까 공기계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공기계가. 그럼 이제 거기다가 뭐도 깔아야죠. 키네마스터도 깔아야지. 그러니까 내 스마트폰하고 상관없이 별도로 설치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녹스는 어떻게 검색하시면 돼요. 녹스. 컴퓨터는 예,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인터넷상에서 이거를 이제 찾아가지고 이거를 설치하면 프로그램이 깔리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여기다가 컴퓨터가 하나의 스마트폰처럼 열리니까 여기다가 키네마스터 앱을 거기 있는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검색해서 깔면 돼요. 그런데 제페토는 깔리던데 이 프렌드는 안 깔리더라고요. 어떤 건 안 되는 게 있어요. 꼭 스마트폰에서만 작동되는 앱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녹스를 제가 실행한 거거든요. 네. 녹스가 실행이 되고 나면 여기 좀 이렇게 실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PC로 스마트폰을 갖고 논다고 보시면 돼. 그럼 여기다가 게임을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게임을 설치하면 이런 광고에 이거는요.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게임할 때는 손가락 2개 갖고 움직이면서 게임하는 건데 PC로 게임하면 막 여러 손가락을 여러 키보드 마우스를 막 동시에 사용할 수 있잖아요. 네. 요렇게 그러면 이제 키네마스터가 여기다 제가 깔았어요. 이렇게 깔았으니까 이 키네마스터를 깔아 놓으니까 여기에서 키네마스터를 실행하면은 아까 보신 키네마스터가 여기서 작동이 돼요. 근데 이거는 스마트폰하고 별개고 별도로 여기다 작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녹스를 산 다음에 거기다 블루투스인가? 그거를 실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녹스나 블루스택이나 아, 별개 프로그램이에요. 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둘 중에 하나를 설치하셔가지고 네, 그리고 마치 지금 스마트폰에서 PC에서 작업하는 거죠, 이렇게. 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내 스마트폰에서 촬영한 사진들을 일로 보내줘야 되잖아요. 네. 이거 보내고 받기가 어려워요. 그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그냥 PC에 저장한 다음에 그거를 아니요, 안 돼요. 아, 그게 안 돼요. 얘는 별개의 기계가 안에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PC랑 연동은 안 되는 거예요. PC랑 연동하려면 우리가 이제 그 네이버 마이박스라고 있잖아요. 네, 클라우드 개념에 그 마이박스로 들어가셔서 여기서 마이박스 앱을 깔아가지고 여기에서 글로 보내. 그러면 여기에서 PC에서 마이박스로 보내고 요 블루스택이라든지 녹스에서 다시 네이버 마이박스로 들어가서 다시 이 기계에다가 다운로드 받아야 돼요. 네, 아이고 너무 제가 주제가 없는 것 같아서. 그러면
스마트폰 없이도 기계 가지고 컴퓨터를 가지고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을 가지고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사진을 이제 보내고 받기가 그래서 이제 완성이 되고 나면 다시 완성된 사진을 여기서 완성이 됐으면 이거를 다시 클라우드로 보내서 다시 내 스마트폰으로 받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되는 불편함은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핸드폰대로 써야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는 핸드폰 갖고 이프렌드를 해야 되는데 이프렌드에 들어가서 제페토에 들어가서 메타버스를 막 즐기고 있는데 나는 지금 갑자기 키네마스터로 영상을 편집해야 되거든. 그럼 야 핸드폰 내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 덱스를 블루스택을 가지고 한다거나 녹스를 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별도로 기계를 쓰는 셈이에요. 그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존에 이제 많아요. 윈도우인데 윈도우가 아닌 안드로이드를 쓰는 거지.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리눅스를 사용한다든지. 그래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이프렌드나 제페토 같은 경우에도 PC 버전이 없어요. 스마트폰으로만 쓰는 거예요. 카톡은 스마트폰에서 앱을 깔아 쓸 수도 있고 또 PC에서도 또 PC용 버전을 써갖고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두 가지를 쓸 수 있는데 이런 키네마스터는 순수한 스마트폰용으로만 나왔기 때문에 방법은 없다 우리가 하는 거죠. 대신에 하려면은 아까 그런 식으로 다른 이런 에뮬레이터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다음에 그 훈련님께서 지난번 강의랑 이제 이번 강의랑 유튜브로 올려주시는 거죠? 제가 유튜브에도 올려서 네. 이거를 완전 공개가 아니라 여러분한테만 공개하는 일부 공개로 링크를 걸어서 링크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링크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못 봐요. 여러분만 보시는 거죠. 이거를 좀 기간이 오랫동안 볼 수 있는 건가요? 링크를 알고 계시면 예, 그러니까 저희 스마트폰에 지금 있잖아요. 카톡으로, 단톡으로. 예, 제가 링크는 보내드렸잖아요. 거기에 네네네. 지난주에 이제 보내드렸는데 네. 링크를 잃어버리면 못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마 죽기 전까지는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링크를 걸어놓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 강좌가 끝나고 나면 네. 이 단톡방에서 나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나가셔도 상관없는데 아직 제가 오늘 수업한 내용을 못 보내드렸으니까 네. 제가 이제 오늘 내일이나 모레쯤 늦어도 내일이나 모레쯤에 이거를 완성을 해서 올려드리고 링크를 드릴 테니까 링크까지 받아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단톡방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올려놓고 단톡방 나갈 거니까. 단톡방을 없애지는 않으신다는 말씀이세요? 그건 제가 주관이 아니고요. 우리 여기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 교육팀에 있는 선생님이 주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선생님께서 보내주시는 링크를 제가 다른 데로 옮겨서 그렇죠. 그 링크만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네. 예, 그러면 단톡방 나가시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네. 저도 링크 올려드리고 나면 단톡방에서 나갈 거예요. 네. 단톡방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예? 질문이 있는데요. 이 영상 예. 그 제작한 그 화면 있잖아요. 어떤데? 예를 들어서 그 세 번째 화면하고 제가 일곱 번째 화면하고 순서를 바꾸고 싶다 할 적에 순서를 바꿀 때 쓰는 거예요. 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뭐를 캐나마서 띄워서 제가 다시 확인해 드릴게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 사진하고 이쪽에 있는 사진하고 이쪽에 있는 사진하고 이쪽에 있는 사진을 서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뒤에 있는 사진을 클립을 저 앞으로 옮긴다든지 이럴 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거꾸로 앞에 있는 거를 뒤로 옮긴다. 그래서 하여튼 순서를 바꾸고 싶으실 때는요. 자,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를 꼭 누르세요. 얘를 꼭 누르면 진동이 올 겁니다. 손가락에서. 드륵 하고 떨려요. 그리고 옆으로 가세요. 이렇게 바뀔 거예요. 위치가 서로. 그렇죠? 서로가 위치가 바뀔 거예요. 이렇게. 아, 겹쳐지지는 않고 이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겹치진 않죠. 네. 클립이 클립끼리 겹칠 수는 없어요. 1번 그림, 2번 그림이 겹칠 수가 없어요. 겹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겹치시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레이어로 얘를 다시 누르면 노란 테두리가 빠지잖아요. 겹치는 거는 아까 배웠어요. 예. 예. 레이어로 붙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번 사진과 2번 사진을 서로 겹치게끔 하면 불가능하다. 왜? 겹친다는 개념이 없어요. 예, 겹친다는 개념이 없으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전환 효과를 줘서 1번 그림이 2번 그림으로 넘어갈 때 스르르륵 움직이게끔 넘길 거냐, 장면 전환으로?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겠죠. 아까 요런 거. 여기 장면 전환을 넣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장면 전환을 넣으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드르륵 해서 움직이는 그런 방법.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번이 7번으로 바뀌면은 7번도 다시 앞으로 이렇게 5번으로 오면 되나요? 얘를 위치를 앞으로 옮긴다. 예, 두 개를 이래 맞바꾸니까. 맞바꾸는 게 아니에요. 맞바꾸시려면 7번을 5번 자리로 옮겨 놓으면 5번 자리에 있던 애가 6번으로 가요. 네네. 그럼 6번에 있는 자리하고 7번 자리를 위치를 또 바꿔줘야 돼요. 서로 이렇게 교체는 안 돼요. 아, 네. 그러니까 1번하고 10번을 바꾸려면 1번이 10번으로 가고 10번에 갔던 애를 다시 1번으로 두 번을 움직여야 돼요. 지그재그로. 예.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작업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개념을 좀 볼게요. 레이어요. 아까 레이어에는 이렇게 글자를 쓰는 레이어도 있고 텍스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레이어는요, 이렇게 노란 테두리가 들려 있을 때는 레이어가 아니고 클립을 조정할 때 쓰는 거고요. 다시 노란색의 테두리가 있는 부분을 다시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노란 테두리가 빠지면서 레이어란 말이 나와요. 그럼 레이어에 가서 아까 미디어를 가져오는 방법, 여기다 효과를 집어넣는 방법, 영상 자체나 클립 자체도 효과를 넣었었잖아요. 아까 여기다가 클립 그래픽을 넣어서 이렇게 집어넣는 것처럼 여기에도 레이어로 클립 그래픽처럼 이렇게 효과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예, 입체 효과 이런 걸 넣어주면 여기가 이렇게 입체 효과처럼 뭐가 이 부분이 돼요. 책방 몬드리안이라는 저 글자가 보이는데 이 부분만 제가 이렇게 해서 가로 세로 길게 만들어서 이렇게 넣어주면은 다른 부분 말고 이 부분에 가서는 저 제목 얘를 길게 줄이고 당길 수도 있어요. 자,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책방 몬드리안이 갑자기 변하죠. 이제 슬며시 이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자, 보시면은 이게 이렇게 변해요. 그러니까 레이어로 원하는 부분만 효과를 넣어줄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다가 예를 들어서 효과를 빼고 제가 거기다가 모자이크를 처리하고 싶다 그러면 레이어에 가서 효과에 가면은
기본 요거에 모자이크 처리하는 기능이 있어요. 모자이크 처리하는 기능이 있어요. 제가 어디 시설을 다녀왔는데 이 시설에 어딘지 제목을 제가 가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가서 모자이크 처리해서 가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거는 레이어 개념으로 하는 겁니다. 레이어 개념으로. 스티커도 있고요. 송글씨도 해봤는데, 자, 여기 있어요. 요거. 연필로 쓸 거냐, 이거를 쓸 거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요. 제가 하얀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하얀색으로. 연필로 할 거냐, 연필로 할 거냐, 연필로 할 거냐, 예. 색상을 선택하는 거죠. 빨간색으로, 이렇게. 연필인데요. 요런 것도 있어요. 요런 거. 연필인데 특이하죠? 연필로 글 쓰는 게 아니라요. 제가 색깔을 하얀색으로 바꿔서요. 이렇게 동글뱅이를 집어넣어 줄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엔 다시 네모로 넣어 볼게요. 네모요. 그럼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응용하는가 봤더니 자막바를 만들어요. 자막바. 자, 송글씨 지워버릴게요. 지저분하니까. 다시 송글씨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다 제가 연필로 글자를 쓰려는 게 아니고요. 여기다 색깔을 네모 하얀색으로 이렇게 칠할 거예요. 이렇게 칠할 거예요. 이것도요. 불투명도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한 50% 주니까 뒤가 살며시 보이죠? 이렇게 보였어요. 자, 여기다 글자를 쓸 거예요. 글자가 너무 어려워. 자, 글자를 제가 여기다가 윤곽선을 넣을게요. 검정색으로. 글자를 크게 해볼까요? 아까 우리 그런 기능이 있었는데 이 글자에 배경색 넣는 거 있었죠? 그 글자 길이만큼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왼쪽에 3칸 띄우고 오른쪽에 3칸 띄웠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몇 칸을 띄워야 돼? 한 100칸 띄워야 될 거야. 글자를 작게 줄여도 되고 크게 해도 상관없겠죠? 이게 자막바예요. 그러면 이거를요. 자, 보세요. 이 글자가 요령이 뭐냐면 앞에 한 칸을 띄우고 뒤에 한 칸 띄울게요. 얘를 이만큼 둘 거예요. 이만큼. 그리고 끝자리에 와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키프레임을 넣고 얘가 오른쪽으로 가게 할 거예요. 근데 왜 이래? 야. 이렇게 가게 할 거예요. 이렇게. 난리가 났다. 회전이 됐네. 여기에서 시작할 때 회전이 돼서 이렇게 지나가는 효과가 돼버렸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얘를 플레이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잘못해서 회전이 되는데 글자가 지나가게 되겠죠. 그렇죠? 우리 뉴스에 보면 글자가 지나갈 때 자막바라는 게 있어요. 밑에. 그런 효과를 넣었는데 못 찾겠더라고. 자막바를 어떻게 넣어줘야 될지.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이거를 레이어로 이렇게 그림을 가져왔었어요. 이렇게 이제 회색이나 이런 걸 가져왔었어요. 근데 얘는 높이를 조릴 수가 없어요. 크기만 이렇게 비율만 조절이 되지
얘를 납작하게 못 만들어요. 길쭉하게 못 만들더라고. 그래서 막 고민했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봤더니 바로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예. 손글씨를 이용해서 이거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길게 이렇게. 근데 이거는 지금 만들고 나면은요, 한번 만들어진 거는 다시 비율대로만 움직이지 길쭉하게 뾰족하게 못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잘 만들어야 돼요. 그게 요령이에요. 그리고 이제 몬드리안 글자가 아까 보니까 이렇게 회전돼서 이 회전이 되면 안 되는데 주책맞게 회전이 됐어요. 그렇죠? 이렇게 회전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요게 이제 아까 제가 글자를 왼쪽으로 밀어 넣는 과정에서 좀 잘못됐어요. 제대로만 만들면 글자가 쪼로록 지나가는 효과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공지사항 같은 거 이렇게 보낼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나가잖아요. 뉴스 시간에. 그런 거를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적용하면 무궁무진해요. 그리고 이 키네마스에서 새로운 소식들이 올라와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막 올라와요. 그리고 이거 솔직히 다 따라하기 힘들어요, 우리가. 그럼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이기태 선생님이 운영하시는 기태 키네마스터라는 그 사이트 있어요, 채널이요. 저도 그분 영상을 많이 보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하나 책 보여드렸었죠? 키네마스터 책. 예. 왜냐면 저는 강의하는 사람이고 강의에 따라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걸 설명드리는 그런 거를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제가 역할이. 그러다 보니까 키네마스터만 연구를 못 하잖아요. 저도 뭔가를 공부할 때는 제가 만든 사람이 아니니까 저보다 잘하시는 분 많거든,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분들 영상을 보면서 공부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자, 이제 가장 마지막에 우리가 할 일은 얘가 마무리가 됐으니까 최종적으로 렌더링 한다 그래요. 우리가 한글 문서를 작성하게 되면 키보드를 가지고 화면에다 키보드를 입력을 하면 화면에만 보이잖아요. 그럼 인쇄물로 이렇게 출력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인쇄를 해야 되는 것처럼 얘도 키네마스에서 작업만 한 거지 이 영상을 다른 사람이 볼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저장을 해야 돼요. 잠깐만 저장 다시 해볼게요. 취소. 이때 비트레이트를 조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동영상으로 저장하시면 돼요. 약 120메가 정도 소요가 된대요. 그리고 여기 있는 뭐 FHD, QHD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굳이 이런 거는 건들지 않으셔도 돼요. 이런 거는 건들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이대로 저장하시면 되고 4K라는 게 보인다. 그러면 내 핸드폰이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FHD, Full HD는 다 있을 거예요. 나는 HD가 최고예요 라고 하시는 분은 이번 참에 핸드폰을 교체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오래된 거 쓰시면 성능이 떨어지니까 FHD 요거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저장을 하셔서 저장되는 시간은 스마트폰이 최신식이면 이게 빨리 저장이 되고 핸드폰이 스마트폰 오래됐다 그러면 이게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저장이 된 후에 그 저장된 영상을 여러분들이 뭐 카톡이라든지 또는 뭐 다른 밴드라든지 이런 곳에 서로 공유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팀장님, 네. 오늘 질문이 있는데요. 네. 제가 오늘 그 새로 만들기 위해서 내 프로젝트라고 이 앞 화면에 이걸 떴는데요. 예. 제가 이거를 전부 지우려고 하면은 어떻게 자, 보세요. 이게요. 프로젝트라고 하는 건데요. 네네. 이 프로젝트가 용량을 많이 차지해요. 네, 그래서 지우려고요.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 얘를 꾹 누르세요. 근데 제가 지금 지울 수 없는 프로젝트가 요거예요. 요 두 개는 제가 못 지우거든요. 요 두 개는 못 지우고 이건 오늘 공부한 거니까 제가 나중에 지워도 되잖아요. 네. 아니 지운다 그러면 꾹 누르세요. 삭제하시면 돼요. 꼭 눌렀는데
어머? 왜냐면 위에 삭제를 누르면은 예. 계속 광고가 떠요. 저기. 아, 광고는 뜨죠. 무료 버전 쓰시는 분들은 광고가 떠요. 이 광고를 없애면은 다시 원상태로 그냥 돌아와요. 자, 보세요. 네. 자, 뭔가 작업을 했는데 네. 요거 있잖아요. 요거 이렇게. 네. 이거 불필요한 거는 삭제하시면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럼 삭제하면 사라졌어요. 눌러서 그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삭제하나요? 그러니까는 우리 키네마스터로 들어오셔가지고 네. 이 키네마스터에서 내가 작업하던 거를 보고 네. 안 지울 거라면 냅두시면 되지만 요거 지금 방금 전에 공부한 거 필요 없으면 꾹 눌러서 삭제하시면 돼요. 네. 삭제하시면 대신에 이걸 삭제했으니까 아까처럼 다시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지 뭐. 네. 대신에 저장 공간이 적은 구형 스마트폰을 쓰시는 분들은 수시로 지워야 될 수가 있어요. 그럼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면 스마트폰 용량이 작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 요즘 핸드폰들은 저장 공간이 크니까 뭐 마음대로 쓰셔도 상관없겠지만 네. 요거는 있거든요. 네. 요거는 제가 있어요. 꾹 눌러서 삭제하면 돼요. 근데 요 두 가지는 제가 국가 사업으로 제가 참여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건 당분간은 못 지울 것 같아요. 이거하고 요거는 그대로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사용하시면 되고 사용하시다가 나는 돈을 주고 구매할까? 그러면 그때 가서 구매하셔도 되고 지금 구매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또 다른 질문 없으시면 마무리 짓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 단톡방에 설문조사하는 거 링크가 올려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설문에 참여해 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당분간은 나가지 마세요. 제가 영상 오늘 작업한 거 올려드릴 테니까는 올려드린 거 보시고 그 다음에 나가시든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